새벽 2시 서울 영등포 스튜디오. 땀에 젖은 쇼호스트가 주문 폭주를 외치지만 PD의 모니터엔 주문 200이 찍혀 있습니다. 10년 전 같은 시간 수천 건이 쏟아져 서버가 터지던 그 황금 시간대가 맞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스튜디오엔 한숨 소리만 남았죠. 하루 100억을 찍던 TV 홈쇼핑. 지금은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단순히 시대가 바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30년간 감춰온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민낯을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채널 39번에서 낯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TV만 보고 물건을 산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죠. 사기꾼들이다. 미친 짓이다. 백화점에서 직접 만져보고 시장에서 흥정해야 쇼핑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30대 후반 이상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두꺼운 카탈로그 책자 받아서 우편으로 주문하던 그 시절. 그게 첨단이었던 아날로그 시대에 TV로 쇼핑한다는 건 정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거리엔 실직자가 넘쳤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죠. 그때 홈쇼핑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백화점 물건을 공장 직거래 가격에 드립니다. 허리띠 졸라매던 주부들의 귀가 솔깃해졌죠. 전화벨이 쉴 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GS샵 창립 멤버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죠. 전화벨 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지경이었다. 상담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7%. 경이로운 숫자였죠. 현대, 롯데, CJ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었고 택배 트럭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유통업계 원로들은 단언합니다. 50년 유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혁명이었다고요. 아무도 예상 못한 이방인이 유통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홈쇼핑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작은 화면으로 옷감을 어떻게 느끼냐? 맛을 어떻게 알겠냐?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주 고객인 4050 주부들은 큰 TV 화면을 좋아한다고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판 중 하나였습니다. 3년 뒤인 2013년 쿠팡이 로켓 배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터치 몇 번에 다음날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도착했죠. 홈쇼핑은요? 주문하면 빨라야 3일, 길면 일주일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홈쇼핑 업계는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TV 볼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었지만 손에 쥔 건 리모컨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봤죠. TV는 그냥 큰 모니터로 전락했습니다. 2026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TV를 필수 매체로 보는 사람은 20% 초반, 스마트폰은 80%에 육박하죠. 이제 60대 어르신들도 손주한테 부탁합니다. 쿠팡 앱 좀 깔아다오. 홈쇼핑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만 탓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홈쇼핑은 스스로 무덤을 판 측면이 큽니다. 쇼 호스트가 비명을 지릅니다. 마감 임박이에요. 매진 직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창고에 재고가 수천 개씩 쌓여 있습니다. 한정 수량이라며 조바심을 유도하는 이 수법, 2025년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더 교묘한 것도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진지하게 말하죠. 이 성분이 관절에 정말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채널을 돌리면 바로 옆 홈쇼핑에서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연계 편성이라는 꼼수입니다. 정보인 척하는 뒷광고죠. 주 타깃은 어르신들입니다. TV를 신뢰하는 세대의 주머니를 노린 겁니다. 50대 후반의 이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전엔 홈쇼핑이 믿음직했는데 요즘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최저가를 검색하면 가격 거품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홈쇼핑사들이 IPTV나 케이블 방송사에 내는 돈이 있거든요. 송출 수수료, 쉽게 말해 채널 자리세입니다. 얼마나 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방송 매출의 70% 이상입니다. 100원 벌면 73원을 자리세로 내는 곳도 있습니다. 미친 구조죠. 남는 게 없으니 홈쇼핑사는 어디서 뽑아내야 할까요?
납품업체입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사례를 보시죠. 홈쇼핑 방송 신디번 나가서 17억 5천만 원을 팔았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수수료로 12억 원이 빠졌습니다. 정액 수수료에 판매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떼어가거든요. 재료비, 배송비 빼면 오히려 적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버틸 기업이 있을까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떠났습니다. 쿠팡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브영으로요. 좋은 물건이 빠지니까 홈쇼핑엔 뭐가 남을까요? 원가를 후려친 저급한 상품들입니다. 소비자는 품질에 실망해서 떠나고 매출이 줄어든 홈쇼핑사는 수수료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또 업체가 떠나죠.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홈쇼핑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홈쇼핑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티커머스라는 걸 도입했죠. 데이터 방송이라고 해서 리모컨으로 주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모컨 버튼 눌러가며 주문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스마트폰은 터치 3번이면 끝나는데요. 게다가 규제 때문에 생방송도 못하고 녹화방송만 틀어야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시도였죠. 그 다음엔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겠죠. 문제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이버, 유튜브, 쿠팡이 시장을 다 가져간 뒤였거든요. 이 플랫폼들은 뭐가 다를까요? 실시간 소통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채팅창 보면서 시청자 이름 불러주고 질문에 바로 답하죠. 팬덤이 형성됩니다. 홈쇼핑은요? TV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쇼호스트 혼자 떠들고 오늘만 특가를 외치는 일방통행이었죠. 2030 세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꼰대 방송 같다. 신뢰도 없고 소통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큐레이션과 진정성을 원하는 모바일 세대에게 홈쇼핑의 문법은 이미 외국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요 홈쇼핑 사사의 영업이익이 수직 낙하하고 있거든요. 롯데 홈쇼핑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방송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송사인데 방송으로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사실상 단순 도매상 수준으로 추락한 거죠. 경쟁 상대와 비교하면 더 암담합니다. 쿠팡의 활성 고객은 수천만 명입니다. 홈쇼핑 1위 앱 이용자는요? 400만 명 수준이에요.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업계도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 한예슬, 최화정 같은 셀럽을 내세워 4050 세대를 붙잡으려 하죠. 그런데 이건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 붙이는 격입니다. 새벽 방송은 중단됐고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각하려 해도 사겠다는 곳이 없어요. 지금 홈쇼핑사들은 유료 방송 사업자랑 송출 수수료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1등석짜리 놓고 다투는 꼴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쇼호스트의 현란한 말솜씨에 설레며 전화기를 들었죠. 어머니들은 리모컨 하나로 쇼핑의 즐거움을 느꼈고 택배 상자 뜯는 재미에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했죠.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쇼호스트는 외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물건이 아니라 홈쇼핑 산업 자체의 남은 시간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텅 빈 스튜디오. 그게 혁신을 놓친 기업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0원부터 다시였습니다.